자, 오늘은 계약 해지와 제3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25페이지 보실까요? 자, 548조 단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세 개로.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그럼 해제하면 계약은 어떻게 하죠? 소급해서 꽝 되죠. 소급해서 꽝 되는데 그 소급표는 누구한테요? 제3자의 권리를.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제3자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그 말은 뭐냐? 제3자가 보호된다라는 거죠. 제3자는. 제3자는 해제에 뭐에? 소급표에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3자는 해제의 무슨요? 소급표. 해제는 소급하거든요. 그 소급표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으니까 제3자는 보호된다 이거죠. 보호된다.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져도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느냐? 제3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의 부동산을 을하고 이렇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등기까지. 매매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등기까지 넘어갔고요. 이렇게. 그럼 현재 부동산은 누구 거냐? 매수인 거죠. 매수인 거. 이때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이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해제가 된 거는 만약에 6월 1일이었다. 6월 1일. 그럼 우리 민법의 해제의 이론은 이렇게 되죠. 해제가 된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로? 계약한 날로. 계약서 쓴 날로 어떻게?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져요. 따라서 계약은 6월 1일이 아니라 언제로? 3월 1일로 소급한다는 거죠. 소급표. 그래서 이 계약은 소급해서 3월 1일부터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원상회복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계약 해제의 기본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둘만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요. 갑으로부터 산 부동산을 상가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병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때 병한테 을이 병에게 전매한 시점이 해제가 6월 1일이잖아요. 해제되기 전이었다. 5월달이었다. 5월달. 뭐 하기 전에? 해제 전에 샀다 이거죠. 해제 전에. 저 상가 건물을 아니면 토지 부동산을 을로부터 5월 1일 날 계약 뭐 하기 전에? 해제 전에.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부동산을 이전 등기했어요. 매매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병은 완전하게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죠. 매매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계약이요. 여기서 6월 달에 깨졌다. 6월 달에 매매 계약이 없어졌다 이거죠. 소급하죠. 그러면 이때로. 근데 그 소급표가 누구한테 미치지 않느냐? 병에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제3자는 누구냐? 해제된 계약은 이거죠. 매매죠. 해제된 계약. 이거를 기초로 새로운 거래.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거래를 했고 완전한 권리로 뭐를요? 등기까지 취득한 사람. 얘를 제3자라고 한다. 이때 병은 해제 시점이 6월 1일이잖아요. 해제 시점 이후가 아니라 뭐예요? 해제 시점 이전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해제 시점 이전에. 해제되기 전에 해제된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거래를 했고 매매를 했고 완전한 권리로 뭘 취득한 사람? 등기를 취득한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따라서 갑은 이 해제의 소급표를 누구한테? 병에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은 갑에서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전전 매매가 된 거죠.
매매되고 병에게 매매가 된 이런 상황이죠. 등기까지 병에게 넘어가면 이 계약은 여기서 깨져도요. 갑을간의 계약이 6월 달에 깨져도 여기서 깨져도 파기가 돼도 이 해제의 소급표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여기서 병을 말하는 거죠. 제3자는 해제의 소급표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얘는 보호받는다는 거죠. 이때 제3자는 누구냐? 우리 책에 볼게요. 책에다 한번 밑줄을 그면서 가도록 하죠. 42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제3자 범위에서 기억의 별표. 여기서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의 밑줄이요. 그게 뭐죠? 매매죠, 매매. 해제된 계약,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여기서 계약은 갑을간의 계약이죠. 갑을간의 계약을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서 뭐까지요? 완전한 권리,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란 두 단어가 중요해요. 두 단어가. 해제 전에 거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요? 완전한 권리로 등기나 전입신고를 해야 돼. 만약에 임대 얻었다면, 을로부터 병 임대를 얻었다. 그러면 완전한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면 되죠. 대항력. 전입신고를 마치고 인도를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 갖춘 거죠. 그러면 얘 보호돼요. 임대 얻었어도. 을로부터 부동산을 임대 얻었어도 보호되는 거예요. 언제요? 해제 시점상 해제 전에 거래했다. 해제 전에 거래했고 완전한 권리로 등기나 인도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추었을 때를 보호받는 제3자라고 그래요. 너 완전한 권리 갖췄냐? 완전한 권리. 무슨 권리? 완전한 권리. 부동산이면 뭐를? 등기를. 그죠? 임대 얻었으면 뭐를? 전입신고나 인도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추면 보호를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요. 426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3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3자 범위 확대 이론이라는 판례가 새로운 이론을 하나 구축을 해놓았어요. 원래 제3자란 이 병이라는 거는 이 계약이 뭐하기 전에 깨지기 전에 갑을간의 계약이 깨지기 전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깨지기 전에 사야 돼. 부동산을 사든 임대하든 여기다 가압류를 걸든 깨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시점상 뭐하기 전 해제 전에 해야 돼. 해제 전에. 근데 시점상 해제 이후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된 후에 6월 1일 날 계약 해제했어요. 근데 여기는 5월 달에 샀잖아요. 병이. 을하고 부동산 거래한 게 5월 달인데 해제 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점상 해제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그러면 뭐가 돼요? 해제 이후 해제 이후에 을로부터 부동산을 사왔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이 문제죠. 위에서는 해제 전에 샀죠. 해제 전에 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되냐? 병소유죠. 병소유가 되니까 갑은 이 계약 해제를 가지고 병에게 등기 말소를 못해요. 그래서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 못해서 소유권은 병에게 귀착이 돼요. 병소유로 끝난다. 병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유효하게. 근데 여기서는 해제 이후에 샀어요. 6월 1일 이후에 샀어요. 이후에. 만약에 9월 달에 샀어. 9월 달에. 해제 이후. 병이 부동산 등기를 취득했어요. 어떻게 병이 취득해요? 해제를 하면 보세요. 해제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자동으로. 그럼 얘가 매도인이에요. 이 매도인이 얘가 계약을 해제한 사람이니까 소유권으로 이 등기가 무효등기라고 그랬죠. 왜요?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로 돼 있잖아요. 매도인 거예요. 왜요?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복귀해요? 자동복귀를 한다고 그랬죠. 자동복귀. 혀를 굴리라고 그랬어요. 자동복귀. 소유권이 일로 복귀돼 있어요. 매도인에게. 등기는 여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부실등기죠. 잘못된 등기예요. 따라서 이게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매매 계약이 6월 달에 깨졌다. 해제가 됐다. 내용료는 보내고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온 거예요. 와 있는데 뭐야? 등기는 여기 남아 있어요. 왜요? 매도인이 이 등기를 말소를 안 했다는 거지. 이거 말소를 해야지. 말소를
해제만 하고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해제 후 뭐 하기 전? 말소 등기 전에, 말소 등기 전에. 누가 말소 등기를 안 해놨어요? 매도인이 해제만 해놓고 이거 등기를 말소 안 했다. 제거를 안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해제했지만 등기가 여기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병에게 팔아먹을 수 있죠. 언제? 해제 후에도. 해제 후에도 이 자식이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부동산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잖아, 이거를. 안 찾아가니까 매수인이 어떻게 해, 이거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네? 저 자식이 해제는 해놓고. 그러면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매매로 팔아먹을 수 있죠, 병에게. 언제? 해제 후. 뭐 하기 전에? 말소 등기 전에. 여기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해제 후 뭐 하기 전? 말소 등기 전이라는 아주 멋진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갑이 해제는 해놓고 이걸 뭐를 안 했다?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다.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요까지 따라오셨어요. 그거를 병이 어떻게 했어요? 을로부터. 매매로 샀어요? 아니면 저당을 잡았어요?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병이. 그럼 얘는, 병은 해제된 사실 알고 모르고? 얘가 어떻게 알아? 얘가 말을 안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병이 뭐라면? 선이면. 병이 해제된 사실 알면 모르면 선이면 보호된다. 선이면 누구 소유? 병 소유로 취득된다. 병 소유로 됩니다. 선이면, 몰랐다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면 병 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면.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이 부분. 악이라는 건 알았다는 거죠. 해제된 사실을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지난달에 해제된 사실을 병이 어떻게 하고요? 알고요. 알고 적 부동산을 인수했다. 알고 샀죠. 보호 안 돼요. 병 소유 아니다. 병 소유 아니다. 즉 병은 보호를 못 받아. 이때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제 후에는 언제만? 선의일 때만 보호받는다.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해제에서 제일 정답 확률이 높은 질문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해제 전에 샀어, 병이요. 을로부터 병이 샀는데 그 시점이 언제? 해제되기 전이다. 이 계약 깨지기 전 5월 달에 샀죠. 그때는 등기나 전입신고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추면 얘가 병이 보호받는다. 해제 후 뭐 하기 전?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병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보호받는다. 오케이, 끝. 자, 이 부분이 바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기역 되겠습니다. 기역. 426페이지 3번의 기역. 판례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거기 후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후에다 동그라미 해제 후 해제에 기한 말소 등기 전에 밑줄이요. 이해관계를 맺은 누구요? 선의삼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선의삼자는 뭐라고요? 해제의 소급표에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보호받는다. 같은 맥락. 언제만? 선의일 때만. 해후죠. 해제 후 뭐 하기 전? 말소 등기 전에. 언제만? 선의일 때만 보호됩니다. 선의일 때만. 최성수 노래에 해후라는 노래가 있어요. 해후. 그죠? 해후. 연인이 새로 만난 거죠. 해제 후 뭐 하기 전? 말소 등기 전에는 제3자가 언제만? 선의일 때만. 해제의 소급표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악이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 정리를 끝냈고요. 밑에 그래서 관련 판례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자, 이 부분 여기죠.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걸 고르라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뭐 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된다는 말은 뭐예요? 소급표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뜻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경우, 여기처럼 부동산을 매매로 샀고 을로부터 다시 매매로 샀는데 병이 뭐까지요? 등기나 인도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 얘가 제3자죠. 그렇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뭐까지 된 사람? 매매하고 다시 매매가 돼서 등기를 격려한 사람 보호되죠. 그 다음 을의 부동산을 뭐한 사람? 매매한 게 아니라 뭐한 사람? 임대 얻었다. 임대하고 여기다 뭐한 사람? 전입신고 마친 사람 보호되죠.
이번 의뢰 부동산을 뭐 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여기다 가압류 걸어서 어디다? 등기된 부동산, 을 앞으로 등기된 이 상가나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걸은 사람. 보호대죠? 가처분 걸었다. 여기다가 가처분 걸었다. 보호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경우예요. 근데 제3자에 해당돼, 해당 안 돼? 해당 안 되는 경우. 예, 여기 아주 중요하죠. 자, 밑에 426페이지에 2번 있습니다. 밑에 2번. 제3자에 뭐 하자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번. 1번은 뭐예요? 분양권을요. 분양권을 뭐 한 사람? 전매한 사람. 거기다 써부터 이렇게 줄여두시면 돼요. 1번하고 왼쪽에다 뭐라고요? 분양권을 전매한 자. 거기서 분양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분양권이라는 게. 가령 갑과 을이 분양권을, 을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죠. 이 분양 신청권을 을이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이렇게 전매를 했다. 그럼 이렇게 매매로 분양권을 넘기면 1억의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거를 얘한테 팔았다. 병에게. 그럼 얘는 이 분양권을 기초로 새로운 거래한 사람 맞죠? 새로운 거래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보호받으려면 뭘 갖춰야 돼? 완전한 권리를 갖춰야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양권은 등기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분양권을 인수한 사람한테는 등기까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병은 이 갑을 간의 이 매매가 갑하고 을하고 이 분양권 1억에 매매한 게 여기서 해제가 돼서 깨지면, 이 계약이 해제가 돼서 깨지면 이 병은, 분양권을 전매한 병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보호를 못 받아요. 왜요? 뭐가 안 돼 있어서? 등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은 뭐를 못 갖췄어요? 등기를 갖춰서 못 갖춰서 보호되나 안 돼? 너 보호 안 돼 임마 너. 1번 오케이. 두 번째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주제 두 번째,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토지를 매도했어요.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토지 500평을 을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5억에. 그럼 만약에 병이 보호받으려면 뭐를 사면 돼요? 이 땅을요. 땅을 을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된 이 등기된 땅, 이 땅을 병이 샀다. 땅을 병이 사가지고 여기다 뭐 하면? 등기하면 보호되죠. 얘 보호되는 사람이죠. 등기하면. 매매하고 을한테서 땅 사가지고 등기했다. 근데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을 간에 이 매매가 해제가 되면, 여기서 해제가 되면 매매를 기초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사람, 병 보호되죠. 그런데 말이죠. 을이 여기다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뭐를요? 건물을 줬어. 건물을 줬다는 거예요. 을이. 뭐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리고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뭐를? 건물 줘가지고 병에게 넘겼어요. 그럼 여기에 매매 계약의 기초가 된 건 뭐죠? 토지죠. 토지. 땅을 매매해서 거래한 병, 얘가 위에 있는 병, 얘는 제3자에 포함되지만 이 병 다시는, 밑에 있는 병 다시는 땅이 아니라, 매매 목적은 땅인데 뭐를요? 건물을 샀잖아.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다 등기했다. 그럼 얘네 둘 계약이 여기서 토지 계약이, 토지 매매가 꽝 되면, 토지 매매가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면 이 병은 땅을 산 사람, 건물 산 사람, 건물 등기했죠. 얘는 보호를 못 받아요. 매매 목적이 땅인데, 지금 땅인데 뭐를 거래한 사람? 건물을요. 건물 매수자는 등기를 했어도 보호를 못 받는다.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뭐죠? 토지 매매죠.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죠. 건물 매수인의 미출자. 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니라 뭐를요? 토지가 아닌 뭐를 매수한 사람? 건물 매수자.
토지가 지금 매매 목적인데 뭐를요? 건물을 매수한 사람 얘는 보호 안 된다. 두 번째 정리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3번 빼고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A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B에게 팔았어요. 1억에. 여기 매수인. 근데 A가 B한테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 돈 1억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C라는 사람한테 보내주세요라고 A가 요청을 했죠. A를 요약자, B는 낙약자. 그럴게요. 내가 그럴게요. 그럼 돈을 내가 당신한테 안 넣어주고 누구한테? C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오케이. C한테 넣어주시면 돼요. A가 요청을 했고 B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A, B 간에. 그래서 B는 돈을 누구한테 넣어주기로요? C한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C한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라고 그러죠. 수익자. 수익자는 돈을 얘가 넣어준다니까, 얘가 송금시켜준다니까 오케이 하고 수익 표시를 했죠. 얘한테.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수익 표시하면 권리가 생기죠. 수익 표시를 하면 권리가 생깁니다.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이때 이 매매 계약이요. 해지가 되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지가 되면 수익자는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수익자는 너는 보호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 해제가 될 때 AB 간의 이 집 매매 계약, 이 집 매매 계약이 꽝 되면 너 이 해제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해제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이 문제죠.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거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해제된 계약, 이 계약을 기초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뭘 갖춘 사람? 완전한 권리. 제3자가 입에 딱 감겨야 돼요. 해제에서 제3자가 누구예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해제된 뭐를 기초로? 계약,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기초로 뭐를 하고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뭘 갖춘 사람? 완전한 권리요.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 얘를 제3자라고 지칭합니다.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단어.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이게 매매죠. 매매. 갑을 간의 매매를 기초로 새로운 뭐를 하고요? 이해관계를 갖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등기나 인도. 이걸 갖춘 사람을 제3자라고 지칭하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너는 낙약자고 거래 새로 한 거 있어? 거래한 건 없고 나는요 그냥 수익 표시만 오늘 했는데요. 수익 표시만 했지 얘하고 거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해제가 돼도 나는 보호를 못 받네요. 보호 못 받아요.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보호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누구? 수익자. 예,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A가 B한테 집을 이렇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팔았어요. 그래서 B 앞으로 집 등기까지 이전이 되었다. 등기까지 이전됐어요. 이때 C가 B한테 돈 꿔준 게 있어. 돈 꿔준 거 1억이. 근데 이 B라는 애가 돈을 안 갚잖아. C 빚을 안 갚잖아. 그래서 C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돈 갚으라고 임마 너. 얘가 얘한테 계속 그랬죠. 안 갚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 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얘 앞으로 등기된 집이 있네. 얘 앞으로 등기된 뭐가 있어요? 집이 하나 있어. 여기에. 저 가평에. 그래서 이 C가 채권자 C가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었다. 등기된 집에다 뭘 걸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면 가압류를 걸었다. 가처분을 걸었다. 어디다가? 등기된 집에다가. 그죠? 누가? C가. 그런데 이 계약이 여기서 해제가 돼서 깨지면, 이 매매가 AB 간의 계약이 여기서 해제로 깨지면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뭐가 된 거? 등기된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기초로 등기된 부동산에 새로운 거래했죠. 새로운 거래하고 여기다 뭘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했죠. 등기. 보호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매매가 해제가 돼도 등기된 집에 가압류 건 사람, 여기다 가처분 건 사람 보호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말이죠. A가 B에게 집을 팔면 집값 있죠. 집값에 대한 채권 생기죠. A가. 집값 채권 생겼어. 채권. 채권 얼마? 1억 받을 거 있어. 나 채권 1억 받을 거 있어. 누구한테? B한테서. 왜? 집 팔았잖아. 그죠? 그런데 A한테 만약에 돈 빌려준 채권자가 있어요. A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가 있어요. A한테 누가? C가. 그래서 C가 이 채권에다 A가 받을 집값이죠. 집값 받을 채권에다가 C가 여기다 뭘 걸었어요? 가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를 걸었다. 아니면 가처분을 걸었다. 어디다가? 채권에다가. 누가요? A의 채권자 C가. 이때 이 AB 간에 이 매매가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가압류 가처분은 보호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디다 가압류 걸었어요? 여기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어디다? 등기된 집에다 가압류 가처분이 걸었죠. 얘는 보호되는 거예요. 얘는 제3자로 보호받아요. 얘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보호받는 거죠. 해제가 돼도 이 가압류는 안 없어져요. 보호돼요. 가처분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가압류를 어디다 걸었어요? 채권에다 걸었죠. 채권에다 가압류를 걸었죠. 그래서 얘는 보호를 못 받아요.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채권을 뭐 한 사람도 양도 받았다. A로부터 채권 1억을 뭐 한 사람? 양수인. 채권을 양수한 사람, 얘도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 포함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넘버원이 채권 양수인이야. 채권을 뭐 한 사람? 양수한 사람. 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포함 안 돼요. 왜요? 등기가 안 나왔잖아요. 채권에다 가압류 걸거나 가처분한 사람, 얘도 마찬가지로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꺼번에 때려요. 채권을 뭐 한 사람? 양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가처분 걸거나, 얘네는 다 제3자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4개죠. 4개. 첫 번째는 뭐죠? 분양권을 전매한 자. 두 번째는 토지가 아닌 뭐를 매수한 사람? 건물이죠. 건물 매수한 사람. 토지 아니라 건물 매수한 사람. 세 번째는 누구?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수익자는 왜 아니에요? 낙약자하고 새로운 거래를 한 게 없어요. 수익 표시만 했지 거래한 게 없죠. 네 번째는 뭐예요? 채권 양수인이나 채권에다 가압류한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정답 확률은 제일 많아요. 네 번째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 다 기억해 두실 것. 자, 우리 책에는 3번까지만 되어 있고요. 2개가 이거 2개. 3번, 4번 2개 없어요. 이거 2개를 적어 놓으셔서 거기까지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원상예보고 이모 보시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서로 해제가 되면 원상예보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약 해제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럼 원상예복하고 헤어지면 되죠. 이때 원상예복은 어디까지 하느냐? 원상예복은 자, 그 반환 범위 문제입니다. 반환 범위에 방가를 2번에 성질 보시죠. 성질의 2번.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토해내. 현존이익. 선이여도 현존이익, 악이여도 현존이익만 토해냅니다. 거기 별표하실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해제로 인한 원상예복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다 토해냅니다. 받은 급부를 어떻게 해요? 전부다. 선이여도 전부, 악이여도 전부. 선이여도 전부, 악이여도 전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어떻게 해요? 전부를 토해냅니다. 전부 반환한다. 전부 반환. 이게 해제 시의 반환 범위입니다. 반환 범위의 별표. 이때 원상예복 할 때는 원물이에요. 원물을 돌려주고 원물이 없으면 돈으로 토해내요. 부동산이 남아있다 그러면 부동산 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이 없으면 돈으로 돌려주고. 자, 이때 뒤로 넘어가셔서 니을 보실게요. 니을. 이때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뭘 물어요? 이자를 물어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반환한다.
원상회복 그러면 요 단어가 첫 번째예요.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1번. 두 번째. 대금 반환할 때요. 뭐 반환할 때? 대금을 반환해서 돌려줄 때. 갑은 상가를 팔았잖아요. 상가를 내가 10억에 팔았다. 그럼 돈 생기죠. 10억이. 그죠?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매매가 해제돼서 깨지면 얘는 받은 돈 10억을 다시 토해내야죠. 얘는 상가 돌려주고. 매수자는 상가를 돌려주고 매도인은 받은 돈을 돌려주죠. 이게 원상회복이거든요. 이때 받은 돈 10억만 주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이자가 붙거든요. 이자가. 석 달 뒤에 이거 돈 돌려줄 때 여기 이자가 매달 붙잖아요. 이거 이자가. 그죠? 그래서 이자를요. 대금 반환 시에는 뭐를 반환한다? 이자를 반환한다. 이자. 이 이자는 왜 물어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이 돈 남의 돈이죠. 남의 돈에서 이자 붙은 거니까 이거는 부당이득. 불로소득으로 반환한다. 별표. 그래서 거기 관련 판례에 굵은 글자 볼게요. 여기서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자 왜 물어요? 이자는 부당이득이에요. 지체 때문이에요. 부당이득이다. 불로소득.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그래서 뭐라고요? 부당이득이니까 이자를 물어내는 거예요. 왜? 이 돈이 남의 돈이죠. 남의 돈에서 이자 붙은 거니까 이거 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원상회복에서는 두 단어만 기억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합니다. 두 번째는 돈 돌려줄 때는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를 붙인다. 왜 붙여요? 부당이득이니까. 지체 때문이 아니다. 지체니까 아니죠. 지체가 아니라 뭐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그 다음 반환할 때는 원물 반환이에요. 돈으로 줘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원물 반환이 원칙. 예외적으로 가액, 돈으로 반환한다. 이게 원물, 그 다음에 원물 못 주면 돈으로.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원상회복에서. 그 다음 손배청구요. 551조. 해제는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손배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 3개. 해제하고 뭐까지요? 손배청구까지 걸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자, 여기까지가 해제의 제3자하고 그 반환 범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제권의 소멸 보시죠. 해제권 소멸. 매매 계약이 부동산이 상가 매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10억에. 여기 매수인, 여기 매도인. 근데 B가 잔금을 해요. 잔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연 중. 잔금을 뭐 하는 중? 지연하고 있다. 지연. 지체라고 그랬죠. 지체. 해제는 누가 하는 거죠? A가 상가 주인, 매도인 해제권 생기죠. 얘한테 해제권이 생깁니다. 해제권. 얘가 해제권자. 얘가 누구요? 그러면 상대방. 잔금 지연하고 있는 사람이 얘가 상대방.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자. 계약 위반자가 얘가 되고요. 얘는 해제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제권. 이 해제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합니다. 1번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얘가 잔금을 어떻게 하면? 제공하면. 잔금을 다 송금하면 이행한 거죠.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해요. 또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권이 발생을 하도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면 이행 제공을 했다.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해요. 두 번째, 해제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해요. 이거 10년 지나면. 이 상태로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해제권은 없어져요. 10년 경과 동그라미요. 그 다음 3번 해제권 포기요. 해제권은 의사표시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제권 포기하면 해제권 없어져요. 거기다 쓰세요. 취소권 포기랑 똑같아요.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죠. 해제권도 얘가 포기할 수 있어. 그 다음 쌍괄호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론이 있죠. 특수한 소멸론.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는데 밑에 2번부터 2번에 별 3개.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데 행사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비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B가 상대방. 아니 상대방이 누구한테? 해제권자에게 뭐 한다고? 최고를 한다는 거지. 최고. 자, 여기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거꾸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짚어드리면
자, 얘가 잔금을 지연했어요. 매수인이. 지연을 하면 A가 이행지체니까 얘가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굴을 해야 되죠. 누가? A가. 잔금 보내달라고 얘가 채굴을 하는 거죠. 해제권자가 채굴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잔금 빨리 보내달라고 다음 달까지. 얘가 채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채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채굴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굴을. 아니, 상대방이, 잔금 지연하고 있는 상대방이, 즉 계약 위반자죠. 계약 위반자가 얘한테 채굴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왜? 요거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쉬워요.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상가 매매가 이루어졌고, 얘가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지연 중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해제권자가 어떻게 하죠? 해제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이 자식이 해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해제를. 1년이 지나도 여기서 속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건 누구? B가 속 터지지, B가. 왜요? 이 자식이 해제를 하려면 하든가 말려면 말든가 이래야 될 텐데 결정을 안 하고 얘가 미적거리는 거예요. 얘가 미적거리는 거. 누가? 해제권자가 미적거리는 거. 미적거려. 얘가 미적거리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제권자한테 채굴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해제하려면 하든가 말려면 말든가. 그래서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채굴을 치고 들어간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해제할래 말래. 해제 여부를. 할 거냐고 말 거냐고. 이 계약 깰 거야 말 거야. 그죠? 그랬더니 얘가 또 미적거려. 뭐라고요? 답을 안 해, 답을. 그러면 해제권 어떻게 해? 해제권을 소멸시킨다. 뭐를 소멸시켜요? 해제권을 소멸시켜, 해제권이.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얘 해제권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게 뭐죠?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라는 거죠. 민법 총칙 1교시에 첫 시간에 했던 거. 준법률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를 총칭하여 준법률행위라고 했어요.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 보냈죠? 해제 여부를 최고했죠. 그랬더니 답이 있어, 답이 없어. 답이 없죠. 그럼 해제권을 소멸시켜. 누가 소멸시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규정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얘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총칭을 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의 행사 여부,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상당한 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 어떻게 됩니다? 소멸합니다. 해제권 소멸이 왜 일어났어요? 거기다 쓰세요. 법률의 규정으로. 뭐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권이 소멸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기출문제. 여기서 해제권이 소멸하는 근거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 때문이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시험 문제. 17회 기출. 그 다음 방가로 3번.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공이나 개조를 했어요. 해제권자가 이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개조를 했다. 그럼 해제권 소멸해요. 해제권자가 뭐한테? 개조했다. 건물 개조. 가공이나 개조. 그 가공이나 개조에 밑줄 그실게요. 그 다음 4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별표. 2번하고 4번이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해제권 소멸에서는 첫 번째 4번에 해제권자가 수인일 때 이게 여러 명이었다. A, C, D 여러 명이었다. A, C, D 여러 명이죠. 이때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누구도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해요. A가 해제권을 잃으면 A만 잃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C, D도 해제권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해제권 소멸해서 기억할 거. 해제권 소멸해서 꼭 기억할 거. 첫째 몇 년 경과하면 10년 경과. 10년 경과하면 해제권은 소멸해요. 그죠? 두 번째. 채굴을 했어요. 상대방이 채굴했는데 답변이 있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해제권 소멸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세 번째는요. 1인이 해제권자 여러 명 중에 1인이 해제권을 소멸하면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A만 상실해요? 다 상실해요? 다 상실해요? 다 상실해요? 전원이 상실한다. 전원이. 세 가지 기억하실게요. 해제권 소멸해서 세 가지 별표. 자, 거기까지 보시면 정리가 되시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해지라고 나와 있죠. 해지. 해지는 해제하고 아주 비슷한 논리 구조인데, 다만 해지하고 해제가 다른 점은 해제는 어떻게 해요? 소급하죠. 해제는 소급하는 거고요. 해지는 뭐죠? 장래요죠. 장래요. 해지는 장래요입니다. 장래요. 임대를 줬다가 월세 안 내요. 임차인이. 그럼 주인은 해지 통보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끝나는 거죠. 이게 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 시험에 나왔던 거는 합의해지라는 게 나왔어. 합의해지. 우리 해제에서도 합의해제라는 걸 공부했죠. 합의하에 뭐 계약을 뭐 했다? 해제했다. 합의하에 계약 깨버린 거죠. 건물 매매 계약했다가 합의로 계약 깨버린 거. 이걸 합의해제. 이 합의해제의 특징은 뭐예요? 이자를요 가산하지 않는다. 이자 가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합의대로 끝내는 거예요. 상가를 10억에 계약했다가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새로 이자를 물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이자 가산 의무가 없어요. 법정해제는요. 법정해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자 가산하죠. 여기서는. 이자를 어떻게 해요? 가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어요. 이 점이 달라요. 두 번째, 해제에서는 이자 가산을 하고 여기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으로 손배 청구합니다. 손배 청구. 법정 해제에서 손배 청구해요. 근데 합의 해제는 합의한 대로 계약 없는 걸로 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 손배 청구도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점에서 뭐 하고요?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확연히 구별이 되죠. 그럼 여기는 밑에는 뭐를 볼까요? 합의 해지를 볼게요. 합의 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임대를 줬다가 임대를 주인이 5년 계약했어. 5년 계약.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5년 임대 계약했어요. 월 300에. 근데 임차인이 뭐라는 거죠? 우리 신랑이 미국으로 지사 발령이 나서 내가 글로 가야 되겠다고. 계약은 아직 멀었는데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5년 계약했는데 2년 만에 지금 임차인이 신랑 따라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정 좀 봐달라고. 나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좀 빼달라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임차인이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요? 그 정도 사정은 편의는 내가 봐주지요. 봐줄게요. 대신에 이 자리에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은 여기다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B가 해지해달라고요. 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해지해 주세요라고 뭐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요청을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 빼주세요. 아직 3년 남았지만 빼주세요. 요청했죠? 합의 해지에 뭐예요?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을. 이때 임대인이 뭐라고요? 그 정도 봐드릴게요. 승낙했죠. 그건 합의 해지의 승낙이죠. 그러면 A, B 간의 계약은 어떻게 된 거죠? 5년이 채 되기 전에 몇 년 만에? 2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의하에 계약이 종결된 거예요. 이게 합의 해지다. 그럼 이때도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다. 이자도 안 내고요. 손해배상도 따로 안 해. 똑같은 맥락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리할 거.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는 맥락상 똑같다. 여기가. 여기는 28의 기출, 여기는 27의 기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던 사항. 그 정도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 자, 그래서 계약 해제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셨다가 매매 이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로 다시 찾아뵐게요.